강동경희대학교 병원 MC경희입니다. 오늘은 대장암 치료에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죠. 바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의 방사선 종양학과 정원규 교수님 모시고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장암이라고 하면 수술이나 아니면 항암 치료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다른 치료들과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수술, 그다음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요즘엔 또 면역 치료들도 많이 하죠. 표적 항암제. 방사선 치료는 장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환자 몸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암세포를 사멸하는 치료이고요. 치료 목적에 따라서 수술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의 병이 대장직장암의 경우에 너무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환자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고식적인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암 부위에 잘 맞추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암은 또 방사선에 되게 민감하고 약하거든요. 근데 정상세포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잘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직장암 환자라면은 방사선 치료가 필수다. 어떠한 경우에만 그 직장암 환자라도 방사선 치료를 한다. 기준이나 분류가 있을까요? 아주 초기인 경우보다는 진행이 된 2기, 3기 깊은 병의 진행을 보이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최근에는 수술 전 항암 방사선을 해서 수술의 범위를 많이 줄여주고 다운 스테이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병기를 많이 떨어뜨려 주는 거죠. 재발이 훨씬 줄어들고 환자분의 삶의 질을 굉장히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말만 들어봐서는 약간 무조건 수술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어떤 분은 수술 후에 하고 전에 하고 이런 좀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엉어리 부위가 붓거든요. 그럼 환자분이 오히려 대변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 시점을 다학제 진료라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이제 직장암 환자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 외과, 소화기 내과, 그다음에 방사선 종양학과, 혈액종양 내과, 병리 담당하시는 분, 또 영상의학 여러 분들이 모여서 한 분의 직장암을 대상으로 치료 결정을 해요. 치료 순서도 결정하고 이분을 바로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야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을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입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바로 수술하는 경우는 즉각적인 개입이 오히려 환자분한테 더 좋다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먼저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90% 이상이 수술 전 항암 방사선을 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수님 그러면은 다학제 치료를 통해서 방사선 치료를 언제 이제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걸리고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탠다드한 치료 기간은 25번, 28번 하루에 한 번씩 하니까 대개 한 5-6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주 단기 방사선 치료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단기 5번을 치료하나 25번을 치료하나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엉어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선택해서 쇼텀으로 할 건지 롱텀하게 할 건지를 외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어떻게 좀 병행해서 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항암제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방사선 치료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독으로 했을 때는 약제도 틀리고 기전 자체도 암세포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이제 주변 부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두 가지의 전신적인 치료의 효과라고 보면 방사선 치료하고 같이 했을 때는 10 내지 20% 정도 방사선 치료 효과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전신도 커버하고 방사선 치료를 도와주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치료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즉 체내에 이제 익스포저 되는 경우는 완전히 또 틀립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이 익스포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 동위원소의 치료도
날로 늘고 있고 관련된 산업도 크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기술이나 모든 연구나 이런 것들이 괄목할 정도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께서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전문가와 함께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